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 처음으로 빛을 발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아쉽게도 팀의 최종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강인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증명하며 대회를 8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귀환은 프랑스 현지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으며 호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AFC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는 아시안컵 8강전까지 참가한 선수 중에서 무려 17번의 기회 창출로 대회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그중 6번은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상황 판단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 공격형 미드필더는 정확한 크로스 16번으로 가장 많은 성공적인 크로스를 기록, 대회 최고의 크로스 마스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별리그와 16강, 8강전에 모두 출전한 이강인은 개인기와 패스, 킥 능력을 통해 상대팀을 압도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도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주요 공격 무기로서 팀의 8강 진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 면에서는 무려 17번이나 기록, 2위인 카타르의 아크라 아피프보다 4번이나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크로스 성공 횟수 역시 16번으로 이 부문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자랑합니다. 그의 기술과 경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팀에 대한 헌신은 모든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과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그가 보여준 뛰어난 실력과 잠재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2023년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4강의 높은 무대까지 이끌며 대회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로 자신의 이름을 빛내었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은 지난 5일 이강인이 이번 대회에서 무려 17번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중 6번은 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회 참가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이강인의 비범한 기회 창출 능력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특히 이강인의 능력은 조별리그를 넘어 토너먼트 단계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9번의 기회를 만들어낸 것에 이어 토너먼트 2경기에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8번의 기회를 창출해내며 그의 성장과 경기 운영 능력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8강전에서는 호주의 밀집 수비를 뚫고 이재성 선수에게 전달한 로빙 패스가 그의 예리한 시야와 패스 스킬을 증명하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역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총 540분의 출전 시간을 기록,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이는 이강인의 중요성과 팀 내에서의 위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퍼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경기당 평균 8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유지하며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7.80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의 경기당 패스 성공률은 88%에 달하며 경기당 평균 3에서 4개의 핵심 패스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롱패스 성공률도 73%로 매우 높아 그의 정확한 패스 능력과 경기를 읽는 통찰력이 팀의 공격 전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브레스트와의 치열한 쿠프 드 프랑스 16강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킬리안 음바페가 전면에 나서며 공격을 주도했고 바르콜락 덴벨레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중원의 지휘는 비티니 루이스 에메리가 맡았으며 수비진은 베랄드 페레이라, 마르키뉴스, 하키미가 구성의 견고함을 보였습니다. 골키퍼로는 돈나룸마가 골문을 지켜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PSG는 경기 초반부터 브레스트를 압박했고 그 결과 전반 34분 킬리안 음바페가 에메리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대각선 슈팅을 성공시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은 경기의 흐름을 PSG 쪽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전반 37분에는 페레이라가 덴벨레의 날카로운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골문 앞에서 마무리하며 추가골을 기록, PSG의 우위를 굳혔습니다. 브레스트는 후반 20분에 득점하며 반격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지만 PSG는 후반 추가 시간에 하우스의 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하키미의 정교한 패스를 받은 하우스가 골문 앞으로 침투의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로써 PSG는 이번 시즌 쿠프 드 프랑스에서 화려한 승리를 추가하며 팀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시안컵 출전 이후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하여 올해 6경기 중 5승 1무를 기록하는 등 팀의 선두 질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리그에서는 14승 5무 1패의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리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스포츠 매체 컬처 PSG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새로운 엔트리 명단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베랄드가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규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등록이 가능함에도 PSG는 24명의 선수만을 등록하며 전략적인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비상 명단에 3명의 선수를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 이는 팀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몇몇 선수들이 임대를 떠나거나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은두르, 레미나 그리고 에키티는 PSG의 챔피언스 리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번에 새로 영입된 베랄드는 바로 PSG의 엔트리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팀의 신규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랄드는 영입 직후 코린티안스로부터 임대된 모스카르델리와 함께 리그 16강전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PSG는 이번 시즌 죽음의 조로 불리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에서 2승으로 조 2위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강희 선수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에서 5경기에 출전해 팀의 16강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AC 밀란을 상대로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화려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의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이후 이강인을 포함한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즉시 소속팀에 복귀하여 앞으로의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스포츠 매체 르파리지앵과 르템 스포르트가 최근 PSG에 대규모 지원군이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활약한 하키미와 아시안컵에서 눈부신 모습을 보인 이강인이 PSG에 복귀하면서 팀의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PSG는 이들의 복귀를 앞두고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을 비롯해 브레스트와의 쿠프 드 프랑스 경기 및 프랑스 리그 21라운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만약 단기간의 휴식 후 곧바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는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은 선수 한 명당 가치 기준으로 세계 순위에서 놀랍게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글로벌 통계 업체 풋볼 벤치마크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세계 클럽의 선수당 가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맨체스터 시티가 차지했으며 이 팀은 지난해 대비 선수단 가치가 9% 상승하여 총 14억 1,400만 유로, 하나 약 2조 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 클럽 중 2조 원을 넘는 유일한 팀이며 엘링 홀란드, 케빈 더 브라위너, 필 포든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요시코 그바르디올, 제레미 도쿠, 마테우스 누네스, 마테오 코바시치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의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를 위해 이적료로 총 2억 파운드, 약 3,5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공동 2위에는 프랑스의 거인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의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